안녕하세요. 온라인 입시 설명의 김성길입니다. 입시 설명회는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하다 보니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입시에서 성공하는 길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2 대입 전형 입시의 모든 것, 오늘은 경기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대학의 모집 민원을 살펴볼 텐데요.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모집 단위를 보면 전형별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 텐데요.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만 이렇게 모아보면 정시 모집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순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형별로 대학별 모집 인원인데요. 모집 인원 한번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실전 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학별로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다 개설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대학이 또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논술 전형은 또 많은 대학이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시 모집 인원을 보면 조금 늘고 있죠. 이 부분 좀 보시면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떤 전형에서 얼마만큼을 모집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내용 보시고 학계에 대한 거 총계를 보시면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인원 14,0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전형이다. 전년도보다 약 1.3%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전체 모집 인원을 보면 약 66%, 22만 8,557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당락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지원하려는 대학의 수능 최저 설정 여부, 또 본인의 충족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 또 산출 지표, 등급 환산 점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경쟁률은 좀 다른 전형보다는 높지 않고요. 또 중복 합격자도 많기 때문에 2월 인원도 많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 상위권 대학은 주로 이제 1에서 1.9등급 정도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이런 대학들은 이제 서울 중위권 대학이 2에서 2.9등급 정도, 또 수도권 대학은 3에서 3.9등급 정도 된다. 그래서 지원 모집 단위의 전년도 합격선도 좀 확인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적용되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수능 최저 기준 설정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 100, 교과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로 뽑는 그러한 대학들이다. 가천대, 가톨릭대, 수원대, 아주대, 인천, 인하 이런 대학들이겠죠. 한양대, 에리카까지 있고요. 또 경기대처럼 비교과로 출결 봉사를 그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천대, 의대, 한의대, 약학, 또 수원대가 면접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경우는 내신만 갖고 뽑는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을 보는 대학들 있죠. 인천 가톨릭대나 명지대, 성결대, 수원대, 안양대, 협성대 등의 면접 보는 대학이 있고요. 또 일괄 합산으로 면접을 보는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학의 어떤 전형 방법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 반영이잖아요. 교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대부분의 대학이 교과 100으로 뽑는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교과 100으로 많이 뽑고 있구나.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대부분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대학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교과에 출결을 넣는 그런 경기대처럼 출결이 넣는 대학이 있고요. 또 가천대나 대진대, 수원대처럼 면접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단계로 뽑는 경우가 있죠. 1단계를 교과 성적으로 일정 배수, 뭐 5배수, 6배수 뭐 이렇게 뽑고 2단계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 최저는 있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대신에 면접을 가지고 가리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내신 성적을 산출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학년별 비율도 중요해요. 대부분 학년별 비율 없이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학년별로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 이렇게 신경대처럼 이런 대학도 있고 신한대처럼 그냥 1, 2학년만 50, 50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요. 또 안양대처럼 20, 40, 40 이런 비율을 반영하기도 한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반영 교과를 보시면 대부분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지만 전과목을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요. 또 교과별 일정 과목, 교과별로 5과목, 가천대처럼 국수, 영산대, 문과의 경우 교과별로 5과목씩. 그러면 문과는 국수영수하니까 4, 5, 20개 과목을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과목별 반영 비율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국어는 35, 뭐 영어 25, 수학은 25, 그다음에 탐구, 사회나 과학은 15 이렇게 비율이 다르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또한 수원대처럼 많은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교과별 5과목만 이렇게 과목을 조금 반영하게 되면 합격선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과목 반영 수가 적으면 내신이 올라가는 이게 착시 현상이 나오는데요.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올라간다. 이 점도 잘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또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과목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찾아보시고 교과별로 뭐 5과목을 반영한다. 그러면 잘하는 과목 5개만 반영하기 때문에 합격선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인데요. 2022부터 크게 달라지는 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아직 대학이 반영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있고 미반영 대학도 있어요. 미반영은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반영 대학을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반영을 하는데 몇 개 과목을 할 거냐. 예를 들어 가천대 같은 경우 2과목을 반영하는데 성취도가 A면은 1등급을 상향하겠다. 뭐 이런 대학도 있고요. 또 한경대처럼 뭐 3과목을 반영하는데 성취도별로 또 가산점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모집 단위가 이제 어떤 반영 방법을 쓰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경기 인천권에 있는 대학은 사실은 반영을 하지 않는 대학도 많이 있다라는 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원 전략을 보면 교과 성적 반영 방법, 그다음에 수능 최저의 유무와 충족 여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 전년보다 수시 모집에서 약 6,580명이 감소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이 좀 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줄었다라고 하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입시를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간 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단 서류 종합 평가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은 학교 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인 거죠.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추천서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추천서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고 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가 없는 그런 대학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표절 검사를 하기 때문에 표절 유사도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확인 인성 면접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출한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요. 일부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경기 인천에 있는 대학을 보면 가천대, 아주대, 차의과학대학에 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 점 알아두시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회 한의의 약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할까요?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학교 생활에 충실한지 충실하지 않은지는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학교 생활 기록부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자신의 잠재력과 열정을 나타낸다면 합격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형과는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꾸준히 탐색하는 그런 학생을 대학은 좋아한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인재는 어떠한 인재일까요?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충실할 거라는 그런 가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면 내신 성적은 그러면 반영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의 수업을 따라갈 대학 수학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을 뽑고 있다. 그래서 내신 성적도 반영을 합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전형과의 차이는 학생부 교과전형은 반영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 모집 단위와 관계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또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 방법이다. 그래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내신의 평가 방법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신만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교과전형이 어울리고요. 종합전형에서는 내신만 열심히 한 애는 합격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그럼 활동만 열심히 한 애도 내신이 낮고 활동만 열심히 한 애도 사실은 종합전형의 합격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모집단위 관련된 내신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면서 꾸준히 활동을 하는 그런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진로 목표를 먼저 설정하시고 진로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 가장 중요한 교과 수업부터 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동아리 활동, 또 창치 활동을 포함해서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 또 독서 활동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대학은 선발하고자 한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열별 특성에 맞는 동아리 운영도 중요한 텐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전공 적합성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해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공 적합성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떠한 동아리를 가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문 계열로 가는 학생들이라면 주로 도서부나 영자신문부나 이런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얼마만큼 확장시켰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활동을 통하여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의 문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의 어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두 가지 트랙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서류 플러스 면접. 가장 많은 대학이 선발할 때 전형 요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인 것이죠. 그래서 1단계 서류는 보통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일정 배수를 선발합니다. 가장 많이 선발하는 게 3배수겠죠. 3배수, 4배수, 5배수 정도를 선발하고 2단계 넘어가면 1단계 성적 70이나 80 플러스 면접 20, 30 이렇게 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학과에 서류가 3배수나 5배수 내에 들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원서 쓸 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2단계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은 확인 면접입니다.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읽고 가는 것이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 전형 방법을 보시면 1단계 주로 서류 3배수, 4배수, 2단계 면접
30%로 보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신대 같은 경우는 서류 플러스 면접 그냥 일괄 합산으로 가죠. 이런 경우에는 일정 배수 없이 원서를 제출한 모든 학생에 대해서 면접이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협성대처럼 2단계 면접 100, 이 경우는 2단계 들어가면 면접이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의 경우 일단 첫 번째 트랙은 1단계 면접,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이고 두 번째 트랙은 그냥 서류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서류 100 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100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을 보면 주로 이제 두 개를 운영하는 대학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 보시고요. 인하대학의 경우 인하 참 인재 전형 서류 100으로 뽑죠. 이렇게 서류 100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 또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뽑는 전형이 있는데 두 전형 간의 차이는 뭘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대충 예상하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1단계를 서류로 300을 뽑았다 그러면 성적이나 활동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모집 조금 떨어지더라도 모집 인원의 4배수를 뽑으니까 4배수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되면 1단계 합격이 되겠죠. 그 2단계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으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역전 기회의 찬스가 한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서류 100으로 뽑는다 그러면 내신이나 활동이 조금 떨어지면 이건 합격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정해진 인원의 100%를 그냥 일괄로 서류를 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활동이나 또 성적도 좀 확인해 보시고 서류 100이 유리한지 아니면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이 유리한지를 잘 보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입 전형의 학생부 온라인 제공 범위인데요. 이 범위도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시면 3학년 1학기까지의 자료가 제공이 된다. 다만 올해 크게 바뀐 건 수상 경력이죠. 수상 경력이 한 학기에 하나씩만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인데요. 상이 하나씩이니까 5개 이상이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보시고 많은 상을 받은 한 학기에 상을 여러 개 받은 학생이라면 본인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학기에 상을 하나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그 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 어떤 학기에 상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 란이 공란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학기당 하나씩만 반영하는 그런 수상 경력이 바로 그러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들을 보시면 다 3학년 1학기까지 제공이 되는데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2학년 때까지만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올해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가 추천서가 올해부터 없어진 거죠. 추천서 대신에 바로 이 종합의견이 사용이 된다라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이 날짜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시의 작성 기준일이 8월 31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월 31일까지 활동한 내용은 대학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대학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9월 1일 날 활동한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이제 3학년 학생이라면 8월 31일까지의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8월 31일 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죠? 문항이 줄었죠. 문항이 줄었어요.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의 공통 문항이 3문항이었는데 올해는 2문항으로 줄은 거예요. 이 줄은 2문항을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1번 문항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이랬습니다.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세요. 작년 같으면 학습 경험이 한 문항이었고 교내 활동이 한 문항이었는데 올해는 두 개가 합쳐지면서 1500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요? 어떤 내용을 써야 되죠? 1500자에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학습 경험 하나, 교내 활동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씩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좀 생각해 보시고 자신이 가장 열정적으로 공부한 거, 가장 신나게 공부한 거
이런 내용이 무엇일까? 그 학습 경험을 기록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내 활동이잖아요. 자신이 정말 신바람나게 활동했던 것은 어떤 활동이었을까? 이런 활동을 잘 찾아서 기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활동한 내용, 이거 했어요. 활동한 내용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활동을 많이 했다고 대학이 뽑아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합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써야 되냐면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성장했다. 본인의 성장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이지 활동 많이 했다고 활동한 것만 쓰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2번인데요. 2번은 어떤 내용인가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본인의 경험, 사례예요.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을 써달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기간 동안 본인이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혹은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발휘한 본인의 사례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느꼈고 어떤 부분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하는 것이다. 글자 수는 800자로 줄었죠. 이렇게 공통문항, 두문항 줄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기소개 3번은 대학별 자율문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대학마다 다른데요. 보통 지원 동기와 또 지원 학과 관련된 노력 혹은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을 적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 대학의 자기소개서의 자율문항, 3번 문항을 좀 살펴보시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올해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바뀌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미리 좀 작성을 해서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리 준비해서 전공 적합성이 높다면 소신 지원하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그러한 전공 관련된 학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경영경제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경영경제학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무슨 영문학 관련한 노력을 열심히 했다면 영문학과 관련된 곳으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을 보면서 학과를 선택을 하면 실패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본인이 활동한 내용과 관계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자기소개서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수업 시간이나 학교 활동에서 잘 보충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 누가 지원해야 될까요? 대충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지원한다. 인문은 언어 논술이죠. 언어 논술.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논제 분석한 다음에 논제에 맞게 답을 쓰고 자신의 생각 쓰고 이런 것이 이제 인문 논술. 자연 논술은 수리 논술 또는 수리과학 논술이죠. 문제를 푸는 수학, 과학의 문제 푸는 그런 논술이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인데요.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어떻게 됐나요? 좀 줄었죠. 좀 줄었습니다.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증가했습니다. 몇 개 대학이? 3개 대학이 증가를 한 거예요. 가천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수원대. 이 대학들이 작년까지는 적성평가 전형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논술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논술로 뽑는 대학은 작년에 33개 대학에서 올해 36개 대학으로 대학이 3개가 늘었다. 하지만 모집 인원은 줄었다. 얼마가? 93명 정도가 줄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건 아니에요. 93명은 줄었으면 3개 대학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줄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수능 최저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올해 처음 신설하는 가천대 같은 경우 851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는데 수능 최저 있죠. 하나 3등급이라는 수능 최저 걸었고요. 수원대의 경우 480명을 뽑고 있는데 수원대는 수능 최저를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집 대학을 보겠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약 20개 대학이, 또 경기, 인천의 11개 대학이, 기타 6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런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경기, 인천 쪽을 보면 11개 대학 중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가천대만 있고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 잘 보시면서 수능 최저를 본인이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대학을 설정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일단 제시문이 씌워졌기 때문에 EBS와 또 교과서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것이 답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그 대학의 논술의 방향을 좀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대학은 5월 달쯤 되면 모의 논술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모의 논술은 그의 논술의 방향을 대학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모의 논술을 통하여 그 대학의 문제를 예측하고 준비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정시 모집의 선발 인원과 2월 인원을 좀 확인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2월 인원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수시가 끝난 다음에 매년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2월되기 때문에 2월 인원이 얼마만큼 많아졌느냐에 따라서 합격선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시에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시는 2월 인원 보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대학마다 학과별로 또 대학별로 수능 반영 방법과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수능 성적을 보시고 수능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자신이 유리한 그런 대학과 학과를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기 인천에 있는 대학의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될 텐데요. 뭐 가천대 같은 경우 좀 국어하고 35, 25, 수학 25, 35인데 둘 중에 잘한 거가 35고 못한 거가 25인 거예요. 어떤 학생이 국어를 잘했으면 국어를 35 반영을 하는 것이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학을 35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가천대 같은 경우 우수 4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한 거는 4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0%, 10% 이렇게 차등으로 줘요. 그러니까 잘한 부분이 많이 잘할수록 점수가 많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거기에 40%의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훨씬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실 때 뭔가 좀 잘 나오는 과목이 더 집중해서 더 잘 나오게 하는 것이 가천대 방식으로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가로로 쳐 있는 대학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강남대 같은 경우 국어, 수학 둘 중에 하나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하나를 못한 학생은 그걸 버리면 되는 거죠. 버리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진대 역시 국어, 수학, 영어 셋 중에 선택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신학대학도 마찬가지로 셋 중에 2개의 선택이다. 선택하게 하는 대학인지 그냥 고정된 비율인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수능 시험을 받고 성적표를 보시고 자신이 좀 잘 안 나온 과목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으로 간다면 유리해지겠죠. 본인이 합격 유리해지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오는 대학들은 다 그런 학생들만 오겠죠. 그런 학생들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영 비율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자연계 반영 비율인데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고정적인 비율이 있습니다. 고정 비율을 잘 보시면 되고 또 선택하는 비율들이 있어요. 그 선택 비율을 보면서 자신이 잘한 과목을 많이 반영해주는 대학이 나에게 유리한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양대나 용인대처럼 국어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 자연계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 국어 못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수학이나 영어, 탐구를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또 한경대처럼 2, 3, 3, 2로 고정된 대학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산이 가능하지만 한신대처럼 국어, 수학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잘한 부분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인하대의 경우를 보면 한국사를 반영하죠. 다른 대학은 한국사에 반영이 없는데 인하대는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한국사까지도 좀 조심해서 고민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능 위주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원에서 하는 모의고사가 6월, 9월 2번 실시됩니다. 이런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서 자신이 합격 가능한 대학을 찾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수능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을 검색해서 자신의 점수에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가도 좀 잘 찾으셔야 되고요. 또 공부를 하실 때에는 자신 있는 과목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좀 뭔가 잘 나오는 과목이 더 잘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정시 모집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수능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종 대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에서의 어떤 이월 인원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점수가 유리하게 반영되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시 모집에서는 중요한 방법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2022 대입의 모든 것 경기 인천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입에서 성공하는 길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전형에 어떤 학과에 맞는지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BS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